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비슷하시겠지만 어떤 분은 투자 규모에 있어서 수백만 원이 일주일 전에 생겼다가 또 이번 주 들어서 수백만 원이 없어졌다가 또 살짝 반등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이 그게 그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억 원의 자산이 뭐 일주일 만에 늘었다가 일주일 만에 또 사라졌다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다 각자 틀리긴 하겠지만, 어쨌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식의 변동성 장세가 지속적으로 극심하면 여기서 개인들이 매매하기가 아마 상당히 까다로울 거예요. 특히나 이제 뭐 빚을 안 져가지고 그냥 저점에 매집해서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려니 하실 텐데, 그 외에 중간에 이제 뭐 대출 받아서 하셨거나 이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나 이게 오를까 아마 되게 많이 노심초사하시면서 보고 계실 텐데, 지금 뭐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시장부터 해가지고 간밤에 엄청난 하락세가 3일 연속 계속 있었어요. 뭐 그런 장세하고 이제 맞물려서 오늘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차트를 그린 사람은 돈 알트라는 사람이거든요. 오리 표시 마크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도 네임드가 상당히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좀 약간 큰 관점에서 이제 항상 얘기를 잘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12년부터 큰 패턴 변화는 항상 105개, 평균 105개 캔들 발생 전후에 이제 나타났었다. 2012년도에 106개 패턴 동안 106개 캔들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이 있었고, 98개의 캔들이 생성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이 있었다. 또다시 상승으로 갔었을 때가 108개의 어떤 그 캔들이 발생했었다. 지금 현재 그때서부터 이제 하락해가지고 횡보하고 있는 지금까지 시점에 112개의 캔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생성이 됐는데, 향후에 분명히 머지않아서 커다란 어떤 그 매매 패턴의 변화가 분명히 올 거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올해는 뭐 반감기도 분명히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한번 걸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락이 있은 후에, 지난번에 예전에 이제 하락이 한참 있은 후에 2020년 되기 전에 상당 기간 연말부터 아마 1월달 어느 시점까지 횡보를 되게 오랫동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요 근래 좀 많이 떨어졌죠. 1,300달러 그 언저리에서 지금 현재 9,560달러인가까지 떨어졌다가 9,700달러 언저리에 다시 있는데, 요런 지금 패턴의 요 박스권 장세 있죠. 사실은 9,500달러 정도에서 9,900달러 요 정도 언저리 한 400달러를 전후하는 어떤 그 구간에 박스권 장세가 다음 달 한 달, 그러니까 4월달 되기 전까지 3월달 한 달 동안은 그런 장세가 있다가 좀 급등하는 패턴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엄청나게 긴 어떤 지루한 매매 패턴이 앞으로도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거든요. 저도 이제 이 의견에는 어느 한편으로는 이제 동감을 하고, 개인들을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낫죠. 급락을 시켜놓고 여기서 등락폭을 주면서 박스권 장세에 가둬두면 사람들이 되게 답답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보통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경제 위기로 인한 미국의 점진적 금리 인하 가능성에 관해서 블룸버그 통신의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조사한 거에 관해서 발표를 하는데, 현재 이제 미국 금리가 1.75%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여기서 앞으로 향후에 연말까지 수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1.25%까지 단행할 가능성에 관해서 언급을 했어요.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스탠다드 차타드 쪽에서 이제 이걸 언급을 한 거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수록 시스템 통제에 한계에 직면하고 1차 양적 완화보다 3차가 더 큰 유동성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추후에 4차 양적 완화는 무엇을 야기할까? 이 의견은 이제 제가 피력을 한 건데, 지금 주식시장이 연일 들어서 계속 무슨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를 걷고 있잖아요.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바로 일주일 전만 해도 정고점을 계속 갱신해서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막 환희를 외치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다 방어하기 위해서 4차 양적 완화를 이번 연도 이제 중반 이후에 분명히 미국에서 그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텐데 3차 양적 완화 때보다는 더 큰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더 큰 돈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주식시장이나 전체적인 경제가, 소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또 다른 시스템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게 결국에는 암호화폐 생태계라는 거죠. 내가 가진 비트코인이 뭐 올랐네, 이더리움이 어쩌네, 리플이 어쩌네, 이것을 우리 개인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정책 당국자들은 뭐 이 그림자 금융 카르텔들은 그들이 원하는 거는 결국엔 생태계를 어느 시점에 오픈하냐 마냐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제도권 수용을 하려면 규제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FATF 권고안이 어떻게 그게 전 세계 정책 당국자들한테 뿌려져서 그게 각국에 맞게 정책 확립이 되냐에 따라서 그 시점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세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계속 횡보하거나 계속 하락하지만은 분명히 않을 거라는 거죠. 예. 왜냐면 4차 양적 완화까지 만약에 마무리를 한다면 거의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달러 프린팅에 대한 카드는 아마 마지막으로 다 썼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모건 클릭 자산운용사의 폼플리아노가 뭐 어저께 이제 한마디 던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책 당국자들의 포퓰리즘의 끝을 보여주는 거에 관해서 한마디 던지거든요. 지금 보면 홍콩 정부가 이제 7밀리언이나 되는 홍콩 시민들한테 돈을 뿌려요. 그러니까 $10,000의 홍콩 달러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무상으로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미화로 환산했을 때 $1,200 정도 돼요. 한 명당.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호주에서 예전에 경기가 한참 좋을 때 석탄이며 뭐 이런 게 수출이 중국으로 되게 잘 되고 관광 산업이 되게 부흥할 때 예전에 이제 그때는 사람들한테 크리스마스 언저리에서 $100씩 지급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시민권자들한테. 근데 얘네도 지금 홍콩도 마찬가지로 위기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정부는 성장에 중독돼 있고 지금 현재 그 끝을 보고 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SOC라고 뭐 사회 간접 투자 어떤 그 대규모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우리나라도 2021년에 제가 알기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 뭐 기축통화 발행국이 아니잖아요. 뭐 달러나 엔화나 뭐 이런 식으로 통화 바스켓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회적으로 사실 양적 완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를 프로텍팅하는 어떤 그런 방안을 쓸 텐데 이 방안을 쓰면서 부동산 경기를 아마 지지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것들은 아마 조정 장세가 약간 있더라도 아마 내년 들어서 재개발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아마 많이 돈을 들이붓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올해는 아마 지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도널드 트럼프가 주식시장을 구하기 위해서 재선의 어떤 트럼프 캠프를 활용을 할 거다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선을 위해서는 주식시장을 반등을 다시 시켜놔야 된다. 구조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트럼프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인하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제 시간에 경제와 주식시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오늘까지 연이어서 계속 주식시장은 엄청난 하락세가 있어요. 10년 동안에 뭐 주식시장이 상승해서 조정장세가 이렇게 깊을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인위적으로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조정장세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건 조정장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빠르게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트럼프의 성과를 이용하여 재선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트럼프는 현재 주식시장 매도를 이용하여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추가금리 인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대통령 선거 전에 주식시장 붕괴를 소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10억 달러 규모의 헤지펀드 매니저인 윌 미드는 이러한 정서를 반영을 합니다. 그는 금리 인하가 선거에 필요한 시기에 경제와 주식시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다 예측한 어떤 그런 대로 금리 방향성이 분명히 있을 거고 대규모의 양적 완화가 하반기 들어서 분명히 있을 거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금리 인하 경향이 주식을 들어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연이어서 그래왔다. 연방준비연행은 경기가 흔들리지 않는 한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연준은 향후 추가 금리 인하를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2019년 10월 달에 연방준비은행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어쨌든 인상한다는 데 쪽보다는 동결해서 인하 쪽으로 점진적으로 시사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실제로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US 달러 인덱스까지 4%가 4.42%, 4.61%, 4.42%, 그리고 달러 인덱스 0.6668% 정도 하락을 했어요. 이 정도면은 하락세가 생각보다 되게 깊은 거예요. 90도 정도 아마 될걸요, 이거? 각도로 한번 재보면 요즘에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꺼지면 금은값은 분명히 급등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금값이 1642달러 그리고 17달러 79센트 이것도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원래는 엄청나게 반등이 이미 한 1700달러 넘었어야지 금값이 원래 정상이에요. 이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암호자산이 낮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금값은 언제나 항상 정고점을 갱신할 것 같이 하다가 항상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서 되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오를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계속 지켜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은보다는 암호자산이 분명히 나을 거다. 왜냐면 저는 15년 정도 제가 계속 사서 모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런 거에 이거에 관해서. 피터 시프트는 뭐 금이 엄청나게 올라서 재산이 달 거다라고 이제 그 사람을 말을 하지만 금융 카르텔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물리적인 거는 사람들이 뭐 감출 수 있고 숨길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거를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탈세와 탈법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암호자산은 틀리다는 거죠. 네, 암호자산은 다 어떻게 보면 투명한 지갑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더 조종하기 쉽고 조작하기 쉬운 게 암호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결국엔 밀어줄 거다.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는. 그리고 조시라거라는 사람이 이제 매매에 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차트를 올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말하는 게 맞을 거야. 아까 누군가도 차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횡보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8,500달러에서 8,900달러.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나는 오늘 이제 매매를 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이제 포텐셜을 봤을 때 짧게 단기적 매매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단기적 매매, 일봉은 좋아 보이지만 주봉과 월봉이 썩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안전하게 매매하자. 그래서 단기적 관점으로만 그냥 지금 시장은 접근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언제 또 8,500달러까지 또 찍고 또 시간 보내다가 8,900달러까지 또 한 번 찍고 이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단기적 매매 그런 걸 말을 하는 거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좀 오랫동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판비치 보고서를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사실 유료로 이제 돈 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비치 보고서랑 클리프하이 보고서 이제 두 가지를 사람들이 보통 많이 보는데 클리프하이 할아버지가 하는 그런 보고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직관적인 얘기보다 좀 약간 좀 우회적인 표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많이 틀린데 어쨌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판비치 보고서가 좀 약간 직관적으로 잘 표현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단어적 표현으로 했을 때. 근데 이번에 판비치 보고서가 나왔는데 2020년에 10개의 어떤 그 암호화폐를 추천을 한다. 근데 넘버원이 리플이에요. 리플이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어쨌건 뭐 그 암호화폐 시장에 5,500개나 되는 코인이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예전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제도권 수용돼가지고 이들이 가격을 올려주거나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나쁘지 않게 보는 코인들은 이미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제도권 뭐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있다거나 뭐 아니면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25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 뭐 그런 거 위주가 되지 않을까. 어쨌건 10개인데 뭐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리플 코인을 한 가지를 추천을 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500까지 또 떨어졌다가 $8,900까지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거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횡보를 좀 상당 기간 할 거다. 이 사람은 또 다음 주까지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차트적 관점에서 이제 횡보한다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고 우리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연구소 랩스에서 이번에 체인링크의 탈중앙화된 어떤 오라클 그 시스템에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같이 협력 관계를 맺을 거다. 그래서 뭐 이게 스마트 컨트랙, 이더리움 클래식 스마트 컨트랙이 여기 보면 오프체인 리소스에서 안전하게 같이 이렇게 움직일 거다. 협업 관계를 맺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 디파이랑 관련돼 있는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더리움 클래식도 제가 예전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 이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코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야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여기 보면은 어음이라고 AUM이 총액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씩은 다 까졌어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 날짜 거에 비해서, 이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캡처를 한 건데 예전 날짜에 비해서 분명히 까지긴 했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코인은 원래 시총이 줄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딱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건 그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꽉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에 관해서. 왜냐면 개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OTC 마켓에서 세 가지 코인을 지금도 이제 유동성을 돌리고 있는데, 기관 투자가들하고 돌리고 있는데, 비트코인,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이 세 가지 코인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OTC 마켓에서 돌리고 있다. 이런 것도 사실은 관가하면 분명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저도 그래서 이더리움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도 폭락을 할 때마다 매집하실 분들은 나쁘지 않다. 중장기로 봤을 때. 그거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다우존스가 이제 뭐 이게 뭉개졌다. 미국 주식시장 마켓이 10년간의 어떤 그 상승장이 고통으로 끝나기 가까워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월스트리트의 어떤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시트그룹의 애널리스트 포함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식시장이 20%나 가까이 지금, 급락세가 있는데, 기술적인 어떤 그 하락장세, 그리고, 10년 동안 있었던 어떤 그 계속 상승장을 종지부를 지금 찍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대규모적인 양적 완화를 연준에서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전까지는 아마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 연이어서 펼쳐지지 않을까. 이러한 규모의 하락은 기술 하락 시장과 10년 상승 추세의 끝을 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리하고 인플레이션 및 수익에 대한 예측과 수익률 모델 추정치를 사용하여 S&P의 공정가치, 그러니까 원래의 그 값어치 수치로 환산했을 때 2450포인트에 가깝대요. 지금 2900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500포인트는 더 까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양적 완화 시사 전까지는 아마도 조정 장세가 급락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홍콩하고 아비다비가 암호화폐의 어떤 그 규제안에 관해서 바꿨다. FATF의 권고안에 따라서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FATF의 권고안을 한국 정부도 만약에 수용해서 따르기 시작을 하면 이 규제 안에 커트라인 안에 못 들어가는 거래소들 그리고 코인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코인들이 어느 측면에 들어가 있나, FATF의 TF 권고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래소인가, 그런 코인인가를 눈여겨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바꾸셔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진짜 나오기 시작을 하면 지금 거래소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래소가 엄청나게 많이 문 닫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대형 거래소 위주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인원 같은 경우는 FATF 권고안에 따라서 본인들이 맞췄다. 그런 게 어저께 뉴스에 제가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뭐 업비트하고 빗썸하고 코빗 같은 경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그들도 똑같이 움직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죠. 메르스 때와는 달리 금리 동결 인하는 언제 하냐?
동결 인하 시사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라보는 거는 똑같은데 아까 뭐 동결한다. 한국 같은 경우 지금 동결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면 인하 시사 그리고 인하를 하겠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만약에 금리 인하에서 4차 양적 완화를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수반이 돼야 결국엔 이게 확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물자 부족 사태 그리고 연이 이어서 계속해서 물자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면 결국엔 이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해야 거기다가 4차 양적 완화라고 해서 유동성 공급을 해야 저는 이 전제 조건이 수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인플레이션이 수반이 된 상태에서 유동성 공급을 해야 이게 메커니즘이 맞물리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의 유동성만 공급을 하면 돈이 예전에 베네수엘라 같이 그렇게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의 어떤 전 세계 경제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금융 카르텔들이 조작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은행의 1분기 충격에 집중하고 있고 진정식 경기 개선 흐름,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불가피, 4월 가능성 고조, 4월에서 5월달 금리 인하나 뭐 어떤 금리 인하에 관해서 발표를 하고 미국 같은 경우 5월달까지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런 기조가 연이어서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매매는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골치 아프죠. 이런 장세가 박스권에서 이거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속 2년 동안 계속 봐왔는데 계속 뭐 어떤 빚은 안 보이지 언제 비트코인은 올라가지고 몇 천만 원 될까 뭐 이런 것만 되게 궁금해하시거나 막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제 영상을 예전 거를 계속 살펴보시고 금융 카르텔들이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나 그들이 진짜 그리는 그림이 뭔지를 이해를 하시면 지금 이런 장세에도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날씨도 안 좋고 뭐 안 좋은 일만 되게 많은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병 생기시면 나중에 돈을 버시더라도 거기에 돈 다 쏟아 부셔야 하니까 그냥 이럴 때는 그냥 무념무상으로 잘 지내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